그래서 총 5억 원 정도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이걸 알게 되시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진우입니다. 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어떤 것이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험이라는 것은 소액으로 커다란 위험을 담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으로 투자하여 생각지 못한 경제적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여기서 경제적이란 말이 나올까요? 보험은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예요. 내가 가진 건물에서 월세 나오고 내가 가진 현금의 이자만으로도 생활비 쓰고도 남아요. 오히려 돈이 늘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보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왜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기게 되고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2명을 둔 맞벌이 가정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치신 거예요. 자, 넘어졌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요추 1번 골절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척추신경까지 손상이 돼가지고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된 겁니다. 혼자 이동을 할 수 없으니 간병인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병인을 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가정은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 외벌이를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외벌이로 얻는 소득이 간병비로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눈앞이 깜깜했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 간병비만 들어갑니까? 기본 생활비 계속 들어가죠. 또 초등학교 자녀들도 돌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일도 하셔야 되고 집안일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고 내가 간병을 하자니까 소득이 없어지고 또 소득 활동을 한다는들 간병비로 다 나가게 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말 처음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들어둔 보험이 생각나서 보험을 한번 보셨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둔 보험들을 보니까 실비보험도 있고 운전자 보험도 있고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험 6개를 들어두셨는데 그중 4건의 보험 계약에서 후유장애 특약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땡땡 손해보험 50% 이상 후유장애 연금 10년간 매년 2천만 원 지급, 땡땡화재 80% 이상 후유장애 시 1억 원, 땡땡화재 상해 후유장애 50% 이상 10년간 매월 100만 원 지급, 그리고 종신보험 80% 이상 후유장애 시 1억 원. 그래서 총 5억 원 정도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이걸 알게 되시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마음 편하게 간병인을 쓰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도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얼마나 가입해야 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될까? 자, 이분께서 내왔던 보험료는 매월 얼마나 될까요? 이분께서 내오신 월 보험료는 모두 40몇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상해 후유장애 쪽 담보는 보험료가 5만 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5억 원의 보장을 받은 것이죠. 참 잘 들어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보험료를 매월 5만 원만 낸 것은 아니죠. 전체 보험료는 40 몇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보험료는 무엇이냐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그 계약별로 특약이 있죠. 그 특약별의 보험료를 합한 총 금액을 그 계약의 보험료로 매월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상해 쪽 담보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질병 쪽 담보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하면 보험금 청구권의 90% 이상이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즉 다쳐서 청구하는 경우보다 질병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특정 계약에서 질병 쪽 담보가 많다면 전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이고 질병 쪽 담보가 적다면 전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께서 월 40 몇만 원 이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는 것은
계약된 담보들 중에서 질병적 비중이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암, 심질환, 뇌질환 등의 질병 관련 담보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필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상해담보, 그중 사망, 후유장애, 고도후유장애 담보 등은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면서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례자분처럼 불의의 사고로 자칫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을 비교적 소액으로 대비할 수 있는 담보인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특히 가장이신 분들은 본인께서 가입한 후유장애 담보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금액이 적은 것 같다. 만약에 내가 크게 다쳐서 장애가 남아서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살아가면서 필요한 금액보다 내가 가입한 보험 금액이 좀 적은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면 후유장애 특약이 기본 계약인 상해보험이 있어요. 보험 설계하실 때 상해 후유장애만 중점적으로 넣고 다른 특약을 조금만 넣으시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계산해 보시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가입하셔가지고 대비하시는 것이 소액으로 거대 위험을 해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에 후유장애담보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 두 번째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